평소에 피곤하다거나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시지 않으신가요? 아마도 이를 보고 계신 분들 중 80% 정도가 자주 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행동은 바로 행운을 불러오는 동시에 분위기를 떨어뜨리는 습관입니다. 오늘은 잠재의식의 활용 등 보이지 않는 힘을 활용하여 꿈이나 소망을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이루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운세가 좋아지는 행운을 위한 행동을 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운세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언어 사용에서 나타납니다. 언어 사용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제대로 의식하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언어의 영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사실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 운세도 좌우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운세는 점점 떨어져 버립니다. 또한 사람을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등 이런 것들은 신의 운세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말로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타인의 부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며 머릿속에서 혼자 비난의 대회를 열고 있는 일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잠재의식은 주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나쁜 말을 계속하는 것과 완전히 같은 행동이며 이로 인해 자기 긍정감도 점점 떨어집니다. 타인을 비난하거나 싫어하는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운세도 떨어지는 것은 싫으시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운세를 떨어뜨리는 말버릇을 사용하여 운세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운세를 올리는 말버릇을 사용하여 그것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운세를 올리고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은 무료이며 자유롭습니다. 어떤 말을 사용할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버릇을 평소에 사용하면 마치 마법처럼 인생이 바뀌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운세를 떨어뜨리는 말버릇과 운세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고 올려주는 말, 이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꼭 의식적으로 운세를 올리는 말을 사용하도록 해보세요. 먼저 운세를 떨어뜨리는 말버릇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없다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한 마디만으로 뇌에 오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로 정말로 할 수 없는 현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현재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꿈이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현재 할 수 있는지 없는지보다는 하고 싶은지 하고 싶지 않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의사결정을 이끄는 주요한 특징입니다. 하고 싶은지 하고 싶지 않은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 결과로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할 수 없다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 대신에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도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지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게 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게 되고 인생의 가능성도 당연히 넓어집니다. 그럼 이것이 첫 번째인데 두 번째로 운세를 떨어뜨리는 말투는 피곤하다라는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피곤하다거나 힘들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지 않으신가요? 피곤하다라는 말은 더욱 피곤함을 느끼게 합니다.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그날이 충실하게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날은 충실한 하루였을 텐데 마지막에 피곤하다나 힘들다라는 말을 하면 그날이 한순간에 부정적인 하루로 인식되게 됩니다. 또한 피곤하다의 오어는 피곤하다라는 것이 악기에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피곤하다라는 말 대신에 오늘도 충실하게 보냈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면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버릇에 대해서는 꼭 주의해 보세요. 그럼 이제 행운을 불러오는 세 번째 말버릇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뭐를 해줬는데라는 말입니다. 나는 뭐를 해줬는데라는 것은 보답을 기대하는 매우 은혜를 내세우는 말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기대했던 보답이 없을 때 이런 기분이 들고 이런 말을 무심코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답을 기대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베푼 것만으로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자신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할 때 반드시 이것으로 인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기분을 떨어뜨리지 않고 지낼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해줬는데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자신이 억지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하고 싶은 것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운세를 떨어뜨리는 네 번째 말은 미안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꽤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미안합니다가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겸손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행동을 할 때마다 매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면 무언가를 더 해주는 것이 꺼려지게 됩니다. 그런 기분이 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자신의 기분과 운세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분도 떨어뜨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부터는 반대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운세를 바로잡고 품기를 올려가는 말버릇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오늘은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도 곤란한 상황이나 한탄하고 싶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런 상황에 대한 반응에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반응의 차이에서 생겨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란 눈앞에 불행해 보이는 일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의식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소의 말투에서 결정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운을 떨어뜨리는 말을 그만두고 이제부터 말씀드릴 운을 올리는 고주파의 말을 사용하면 인생도 일어나는 일도 크게 변하게 됩니다. 특히 위기의 시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꼭 기분을 올려보세요. 그럼 운을 올리는 첫 번째 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잘 될 것 같아입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잘 될 것 같아. 잘 안 되는 때라면 잘 되는 흐름으로 바뀌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하기 어렵고 어떤 전개로 좋아질지 상상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인지 모르겠지만이라는 이 말을 사용해 보세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해보세요. 단지 잘 될 것 같으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만 말하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인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하면 그 과정은 우주에 맡기고 결과적으로는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특히 기분이 안 좋을 때나 운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느낄 때 사용해 보세요. 다음으로 운이 좋아지는 말투 중 두 번째는 나는 결국에는 운이 좋다입니다. 이것은 나는 결국에는 등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결국에는 운이 좋다라고 확실히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나는 결국에는 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나는 운이 좋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미래의 상황을 회상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꼭 나는 결국에는 운이 좋다라고 많이 말해보세요.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운을 회복시키는 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가 왔다입니다. 이것도 좋은 말이죠. 기회가 왔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것이 기회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되지 않을 때일수록 그곳의 기회를 발견하면 운이 180도 바뀝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의 선배들이나 각각의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로부터 직접 많은 가르침을 받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잘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그것을 극복한 것이 계기가 되어 운이 폭발적으로 개화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면 위기처럼 보이는 일에 휩쓸려 일어나는 일로 인해 드디어 끝이 나고 의식을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운이 폭발적으로 개화하는 패턴은 사실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결국 인생은 기복이 많으므로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한탄하기만 하면 운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회가 왔다라고 말하고
스스로의 손으로 운을 회복시켜 나가봅시다. 오늘은 운이 떨어지는 말과 반대로 운을 회복시키는 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정말로 사용하는 말도 고주파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꼭 마음에 드는 것부터 활용해 보세요. 오늘의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재미있었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큰 성공을 기원합니다.